24번이 다음과 같이 포물선이 있고 포물선 두 개가 최고차 계수는 똑같나요? 네. 최고차 계수 똑같으면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거지. 네. 근데 문제는 Y축과 평행한 선분 10개로 1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을 때 여기 사이에 이런 선들이 있나 봐. 그랬을 때 두 번째 선이 4, 아홉 번째 선의 길이가 26? 그런데 10개를 더한 녀석의 합의값을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 세로선이 길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선 있죠? 이 선이 x가 k인 선이라고 한다면 이 점 좌표하고 이 점 좌표를 구할 수 있나요? 네. 이 점 좌표가 누구죠? 이 점은 k, k제곱인가? 네. 그때 이 선분의 길이의 값이 누군지 알아요? 이 점을 AB라고 해볼까? AB 길이가 몇이에요? 1차식이네. 그렇다면 여기는 길이가 1차식만 나온다는 얘기잖아. 네. 1차식이면 등차수열인가? 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이 선분의 길이가 k라는 문자에 대해서 x좌표에 따라서 등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며. 네. 이런 길이가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런 길이 값들은 등차수이겠네? 네. 그 중에 두 번째 거랑 아홉 번째 거 두 개 더한 게 30인가? 네. 그럼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더해도 30인 거 알아요? 네. 그럼 30이 몇 쌍이 있다는 얘기예요? 답이 150이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또 물은 문제 몇 번이죠? 좀 어려워서 이제부터 몇 번부터 못했다는 얘기죠? 25스텝 스텝 3는 손을 못 댔어요? 네, 어서오세요. 스텝 3 풀어드립니다. 625번에 선분의 길이가 7, 3, AB 길이가 7, BC의 길이 값은 3. 그런데 용기는 다 풀어져 있나요? 스텝 3가? 자연수 n값에 대해서 AC라고 하는 선분을 n 플러스 1등분 했을 때 n개의 점이 사이에 있는데 그 점이 P1부터 Pn까지고 거기서 수행할 내린 점이 Q1부터 Qn까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선분의 길이의 값들의 합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선이 첫 번째 P1, Q1, P2, Q2, P3, Q3, Pn, Pn 플러스 1 마지막에 여기 1인 3인가? 이런 길이 값들은 계속 같은 값씩 커지는 거니? 같은 길이만큼씩 커지는 거니? 네, 말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여기는 세로선 길이든 등차 수열인가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잡으려고 여기는 최초의 길이 값은 빵이라고 하려고 하고요. 요만큼 길이가 늘어났다고 생각할 거고 이만큼 길이가 늘어났고 이만큼 길이가 늘어났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럼 여기 길이는 빵이고 마지막 길이의 값은 3인가요? 네. 이런 수열은 지금 등차 수열이죠. 가운데는 n개의 선분이 있지만 이것도 길이가 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길이가 3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해서 n 플러스 2개의 선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근데 첫 번째랑 끝항의 값의 합의 값이 누구야? 4.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더하는 세 값은 계속 3이 나오는 건가? 네.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3, 이거 두 개 더한 게 3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구만. 네. 그럼 3이라는 숫자가 몇 쌍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3n 값이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해된 거 맞아?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등차 수열이 있고 B에는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는데 로그로 표현된 식이 두 개 있고 B1부터 B10까지 곱한 녀석이 1024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거는 일단 숫자를 대입해서 무슨 말인지 확인부터 해볼까? 첫 번째 시간 때 1 대입하려고 하거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로그 2에 B1의 값이 점점점이라고 하는 건 1 대입했을 때 마지막에 A1이니까 A1까지만 더했다는 얘기인가? 밑에 것도 1 대입하려고 1 대입했더니 로그 2에 B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지막에 A2라서 A까지만 더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시간 때 2 대입하려고요.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로그 2에 B3인가? 오른쪽은 누구죠? 이놈은 플러스 네, 방금처럼 빨리 대답해 주셔야지 매끄럽게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 2 대입했더니 로그 2의 B4라고 하는 값은 하나만 더 쓰면 대충 뭔지 알 것 같은데? 로그 2의 B5의 값은 누구라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로그 2의 B6의 값은 이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될 건데 문제 요구한 건 B의 값들을 전부 다 곱한 값이 1024였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네? 그럼 B의 값들을 전부 다 곱한다는 얘기가 뭐라는 얘기야? 여기서 이거 빼야 돼?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야 돼?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면은 뭐가 되지? 로그 B1 곱하기 B2가 되니? 그게 A2-A1이야? 그 다음부터 마찬가지지 않아?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은 로그 1 뺐으니까 더하기라서 로그 2의 B3가? 그 값이 누구라고? A2-A1, A4-A3야? 그렇다면 선생님이 등차수열의 공차의 값을 D라고 한다면 이 값이 D인가? 이건 1인가? 그렇다면 로그 2의 B5 곱하기 B6은 누구란 얘기야? 이건 3D겠죠? 그럼 문제가 요구한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 B1 곱하기 B2 곱하기 쭉 해가지고 B9 곱하기 B10까지 곱한 녀석의 값은 몇일까? 아닌데? 십5 d 겠지 D, 2D, 3D, 4D, 5D까지 나오겠지? BC까지면. 로고의 더하기가 곱하기니까. 이런 거 맞아요? 진혁이 이해 안 된 것 같아. 이해 안 됐죠? 그럼 두 개만 더 써드릴게요. 로그 2의 B7, B8의 값이 4D인 거 알아요? 로그 2의 B9, B10의 값은 5D인 거 알아요? 이거 선생님 5개씩을 다 더한 거죠? 15D인 것까지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밑줄 친 값이 누구라고요? 선생님 원래 미사일 값이 2가 있었는데 2를 빼먹고 써버렸냐? 그럼 밑줄 친 값이 지금 1024라고요? 이해 쉽음? 이게 10이란 얘기야? 그럼 공차의 값은 3분의 2?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얘기야? 9D를 구하라는 얘기인가? 9병 경과했으니까 거기다 3분의 1을 대입했더니 네, 이게 K값이네요. 이해된 거 맞죠? 써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627번은 공차의 값이 지금 2가 되는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공차의 값 2가 되는 등차수인데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을 S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K번장까지 합의값은 마이너스 16. 그것보다 2개 더 더한 K 플러스 2번장까지 합의값은 마이너스 12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자연수 K에 대해서 A, 2K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A, 2K를 먼저 주로 구하냐? SK 플러스 2에서 SK를 빼게 되면 그 값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4를 뺐으니까 3가? 마이너스 16을 뺐으니까? 네. 근데 이거 빼면은 뭐가 되지? AK K 플러스 2번장하고 K 플러스 1번장 두 개만 남아요? 첫 번장에서 K번장은 지웠으니까? 근데 공차의 값이 2인 건 알고 있어. 초항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은 앞에 거는 A 플러스 K 플러스 1D인가요? 네. 뒤에 거는 A 플러스 KD? 네. 그 값이 4라고 하니까 2A 더하기 더했더니 2K 플러스 1 곱하기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돼? 2K 번장을 구해야 돼? 그럼 A 플러스 2K 마이너스 1 D의 값이 필요한 건가? 네. 이거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안 비슷하게 생겼다. D의 값은 2예요?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가? 2로 약분했더니 A 플러스 2K 플러스 1의 값은 2? 양배 뭐 하자고? 다르다. 다르지? 아이씨. 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SK 가지고 시간 하나 더 세울까? SK 값이 2분의 항의계수 K개 첫 번장의 2배 K-1 곱하기 공차 이게 지금 마이너스 16 L방식 푼 다음에 풀어야 되겠다. 그럼 이 약분했더니 K 곱하기 A 플러스 K-1의 값이 이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16? 여기다 A 값을 대입한 K를 구할 수 있나? A 대신에 대입한 게 뭘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2K 플러스 1? K가 양수라고 얘기했니? 자연수 그럼 K 값은 4예요? K가 4가 되면 A가 누구라고요? 그럼 몇이야 이게? 마이너스 7 더하기 14 이런 거 맞죠? 28번으로 갔습니다. 28번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이 SN인데 세 번장의 값이 42라고 한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4 이상의 자연수 K값이 필요합니다. 등차 수열인데 세 번장이 42? 근데 K-3번장이랑 K-1번장이 있다고? 세 번장에서 몇 번 가야지 K-3번장이 나오지? K-6? K-6번 경고에 D만큼씩 42에서 그런데 K-1번장은 세 번장으로부터 몇 번 경고한 거야? K-4번? 그럼 40이라는 숫자로부터 K-4만큼 D가 커진 거야? 그 두 개 더했더니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K번장까지 합의값이 K제곱이라고 하는데 이거 홀수 총합의값이 N제곱인 거 알잖아. 저거 합을 직접 계산하면은 2분의 초항은 누군지 모르지. 세 번장은 알지. 그럼 세 번장은 지금 K번장까지 합인데 초항의 값이 공차가 두 번 작아진 거야? 40이라는 숫자로부터 2D만큼 줄어든 거? 그럼 초항의 값은 42-2D. 끝항은 누구지?
K번장이 끝항인가? K번장? K번장의 값은 누구야? 41호부터 K-3번 공차가 커진 거예요? 문자는 K하고 D 두 개밖에 없네. 이런 자연수 K 값을 구하시면 되나? 연립 방식 풀어서 이제 연립이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두 개 더 있더니 K, 2K-10D? 42, 42, 84를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108? K-5D의 값이 근데 여기 있는 식을 어떻게 정리하냐? K-5D가 있어? 이게 마이너스 54? 84에서 54 뺐더니 일어났으니까 15K 값이 K제곱이네? K는 0은 아닐 거라서 K는 15네? 우리 K만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등차술과 등비술이 있는데 A에는 등차술이고 B에는 등비술입니다. 그때 10번장인 등차술의 10번장이 궁금합니다. A1, B1 값은 똑같습니다. 초항이 똑같습니다. 두 번장도 똑같습니다. 네 번장이 똑같습니다. 세 번장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B3의 값이 12였을 때 A10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첫 번장의 값은 둘 다 A라고 하려고, 두 번장의 값은 A 플러스 D하고 AR이라고 하려고요. 네 번장의 값이면 A 플러스 3D의 값이랑 AR 세제곱인가? 이거 문자의 개수가 3개? 근데 이건 식이 아니잖아. A 똑같다네. 세 번장은 같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 있는 식을 하나 쓰라는 얘기구만. 세 번장의 값이면은 AR 제곱의 값인데 AR 제곱의 값이 10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문제 풀라는 얘기구만. AR 제곱의 값이 10이면 요건 바꾸기 좀 편리할 것 같다. A 더하기 3D의 값이 R을 지워야 되겠는데 A, D 두 개 문자 있으니까 이거 잘못 썼다고 선생님이? 시끄마 문자 안 지워졌잖아. 이게 12R이라고? ADR 다 있네. 어떻게 연립하지? 연립방정식 어렵네. 연립방정식 어려워. AR의 값이 R제곱분의 10이라고는 쓸 수 있는데 안 이쁘다. 그지? 안 이뻐 안 이뻐. 어떻게 연립하는 게 쉬울까? 연립이 어렵다. 98? 곱한 건 144. 나누기? 나누기도 안 이뻐. 나누기 하면 R제곱이 나오니까 R제곱을 대입해버릴까? AD가 같이 있는데? 연립방식 왜 이렇게 힘들어? 연립방정식이 어렵다. 연립방식이 어려워. 이항해주면은 A 곱하기 R-1의 값이 D니? 이건 이항해주면은 AR 세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3D인가? 이거 나누기 하려고.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기 하려고 하거든? 뒤에 걸로 앞에 걸로 나누기 하면은 왼쪽은 이게 남아요? 오른쪽에 3이 남나요? 지금 나누기 했고요.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 값이 빵이니까 R 플러스 2하고 R 마이너스 1? 그럼 R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이거나 또는 1이라고?
그럼 마이너스하고 1이었을 때 아래값이 마이너스이면 A가 누구야? 아래값 1이면 A의 값은. 그리고 D의 값을 구할 생각이거든? 여기다 대입해야 되나?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했더니 D의 값은? 이때 D의 값은? 몇이라고? 뒤에 게 약간 의심스러운데? 세 번째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좌변은 A 플러스 1이가 10인가? 우변은 그것도 10이야? 이건 안 되네. 세 번째이 똑같아 버리네. 그럼 이 앞에 걸 선택해야 되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검사해 보자. 좌변 값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15? 우변 값은 누구야? 다르네요. 마이너스 15하고 10이니까 이 세 개 값을 가지고 A의 10번장을 구하라고요? A 플러스 9D 값을 구하라고? A의 값은 3이고 거기서 81 빼라고 합니다. 연립방정식이 어렵네. 연립방정식이. 자, 630번으로 갔습니다. 630번은 등차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 AN과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8번째 더해서 8 나온다고 하니까 A 더하기 A 플러스 7D의 값이 8이라고 합니다. B라고 하는 수열은 초항의 값 B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BR, 일곱 번째는 BR이 6승, 네 번째이 똑같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도 똑같다고 합니다. 잘못 썼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을 또 풀어야 되는데 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곱하기? 이번엔 이거 두 개 곱하려고요. 곱하면 B제곱 R 7승이죠. B제곱 R 7승의 값이 10인가요? 그래서 곱하려고 합니다. A 플러스 3D하고 A 플러스 4D를 곱했더니 이 값이 12? 근데 여기서 약분이 안 되네. 2 플러스 7D의 값이 지금 8이라고? 2 플러스 7D의 값을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네? A 플러스 3D의 값이랑 A 플러스 4D 합이라고 인식할까? 합의 값이 8이고 곱의 값이 10이니까 누구누구란 얘기야? 6이? D의 값이 양수란 보장이 없지. 그러면은 A 플러스 네 번째로 할게. 네 번째의 값 2가 되고 다섯 번째의 값이 6일 수도 있고 네 번째의 값이 어째 연립에서 초항공차 구해야 되니까 A 플러스 3D의 값이랑 A 플러스 4D의 값이 요게 2, 6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첫 번째 경우라면 공차의 값이 누군데요? 공차가 4가 되면 A의 값은? 맞아요? 두 번째 거라고 한다면 공차의 값이 누구죠? 그러면 18인가 초항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 첫 번째.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공비의 값 1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근데 공비의 값 1보다 작은지는 B4의 값이랑 B5에서 알 수 있었구나. 네 번째과 다섯 번째의 관계는 네 번째의 값이 누구지? 이때 네 번째의 값은 6인가? 아니지, 네 번째의 값이 2구나. 다섯 번째는 이러면 공비의 값이 1보다 큰 거야? 네. 이건 버리란 얘기네.
이 값은 공비의 값이 3분의 1인가요? 그래서 초항의 값은 18을 선택했습니다. 특이하다. 곱하기하고 두식을 더하기로 인지하는 게 특이하네. 631번으로 갔습니다. 631번엔 대평고가 등비급수가 안 나온, 원리합계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너희는 선생님들이 그런 말 했었나요? 저희도 원래 한 천천고는 안 나온다고 했어요? 동원고는요? 나오게 나온대요? 애들이 물어봤어? 제가 여기 자기는 내겠대? 내릴 수도 있고 낸다가 아니고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 내가 본 거라 네. 제가 본 정상적인 학교. 대평고, 천천고 이상한 학교.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말고는 관심 없어. 2018년도 초에 어느 아파트의 한 세대의 매입가는 3억 1200만 원? 싸네? 싼 건가? 2018년이면 적절한 가격이네. 이 동네 아파트 값이네. 근데 요즘 엄청 뛰었잖아. 매년 초에 전년도에 비해서 4%씩 상승합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4%씩 상승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부가 이 아파트의 한 세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18년 초부터 A만 원을 적립하고 매년 전년도에 비해서 5% 낮은 금액을 연율 4%로 매년 복리로 적립하려고 합니다. 그때 2028년 초에 적립금을 모두 찾았을 때 2028년 초에 이 아파트의 한 세대 매입가와 일치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세요. 뭔 개소리야? 이해했어? 아파트 값이 2018년 초에는 3억 1200만이라며. 2028년 초에는 아파트 값이 얼만데? 저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어디 얘기했어? 아, 4%씩 오른다고 얘기했구나. 그럼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정확히 10년이 경과했어? 네. 그럼 아파트 가격은 3억 1200만이라고 한 돈에 1.04에 이게 아파트 값이라고? 그런데 돈을 모아가지고 구매한 금액이 이 아파트 값이랑 일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네? 그럼 돈을 모아봅시다. 2018년 초에, 첫 번째 초에 A1을 적립해? 근데 다음해에는 2019년 초에는 얼마를 적립한대? 더 적은 돈을 내겠대? 5% 낮은 금액을 적립하겠대? 그럼 적립한 금액은 A 곱하기 0.95인가? 그럼 2020년 초에는 얼마를 적립해? A 곱하기 0.9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적립하기 시작해가지고 2027년 초에는 얼마를 적립하지? 우리한테 손가락이 있다, 손가락이. 자, 손가락 잘 생각해봐. 2018부터 2027까지 몇 개야? 아이, 손가락 빌려줘요? 네 손가락은 9개요? 10개 있죠? 이게 10번장이죠? 10번장이면 몇 승이에요? 근데 2028년 초에도 이때도 돈을 매년 초에 돈을 적립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매년 초에 전년도보다 5% 낮은 금액을 적립한다고 했으니까 2028년 초에도 적립은 하겠네. 아침에는 A 곱하기 0.95에 10승까지 적립했어. 근데 돈의 결산 시점은 이때 점심쯤에 가가지고 통장에 이제 인출하려고 하거든? 아침에 돈 냈고, 이건 낸 돈이야, 마지막 돈은. 점심 때쯤 인출할 거야. 인출할 때 이 돈은 이자가 붙어? 네. 얼마가 붙지? 몇 년이 경과했어? 10년이 경과했네? A 곱하기 연율은 4%래? 근데 이 돈은 얼마가 돼 있지? 몇 년이 경과했어? 이거라고?
근데 마지막에 냈던 이 돈은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아침에 내고 점심에 차였어. 그럼 연이율로 이자를 안 줄 거 아니야. 1년 맡겨야지 이자 주는 거잖아. 이 돈은 그냥 A 곱하기 0.95의 10승이겠네요? 자, 이런 돈의 개수가 몇 개 있어? 이런 돈의 개수는 11개 있겠네? 돈은 여기까지 10번 낸 거고 이게 11번째 돈 낸 거니까? 그럼 공비를 몇이라고 봐야 될지 초항을 누구로 봐야 될지 모르겠다? 문제가 1.04분의 0.95를 줬네? 그럼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가 1.04분의 0.95를 곱하는 거니? 그럼 공비의 값은 1.04분의 0.95가 되게끔 하려면 이걸 초항이라고 봐야 되겠네? 항은 11개고 공비는 이거고 그럼 나의 바램은 아파트 가격이랑 1-공비 1.04분의 0.95 초항의 값은 A 곱하기 1.04의 10승 항의 개수는 11개 요게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야, 이거 산수해가지고 A 값을 구하라는데? 산수할 수 있는 거 맞아? 1.04의 10승은 지워지네. 부모의 값이 괴롭다. 부모 값이 누구야? 104분의 95 104분의 104 104분의 9 그럼 번분수 해냈더니 9분의 104 이제 괄호 속에 있는 걸 계산해야 되잖아. 10승의 값은 0.4라며 11승의 값은 여기다 양변에 뭘 더 곱한 거야? 1.04분의 0.95를 또 한 번 더 곱한 거죠? 그럼 0.4한테 104분의 95 곱한 거? 이 약분이 되나? 이 값이? 2로 약분했더니 52? 2로 약분했더니 26? 5로 약분했더니 19? 2? 몇이야? 1에서 52분의 19를 빼면 이거라고? 야, 이제 A만 구하면 되잖아. 약분했더니 3, 11? 뭘로 약분해? 32? 51로 약분했더니 2? 2로 약분했더니 남은 건 3배 해야 되고 11로 나누기 해야 돼? 11로 나누기 해주면 11로 나누기가 돼? 안 되네. 아이씨 그지 같네. 11로 나누기 안 되는데 어떻게 풀어? 3배를 해주고 11로 나누기가 돼. 11로 나눠 떨어져야 돼. 나누면 떨어지지가 않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이러면 객관식 보기에 있는 딱 떨어진 값이 안 나오지 A가. 이건 뭐 반올림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문제가. 그럼 이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니야. 출제한 잘못이야. 이렇게 답이 안 나오면 2028년 초에 적립금은 마지막에 냈던 돈을 내지 않고 아침에 가자마자 은행에 달려가서 찾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 답이 안 나와서 바꿔서 풀어야 돼. 이게 원리학계의 까다로운 점인데 이건 출제한 놈이 오해 여지가 없게끔 출제해야 되는데 이때 돈 안 냈다고 해볼게요. 그럼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지? 네, 그걸 바꿔서 풀어보려고요. 항의 개수만 10개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항의 개수만 10개로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에 돈은 안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서로 지웠고, 아이씨, 분모가 내비 둘 걸 그랬네. 이게 9분의 뭐였다고? 104? 이 값이 0.4, 0.6? 0.6, 5분의 3? 답이 나올까? 104의 배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느낌이 싸한데. 1호 약분했더니 1호 6빵빵. 1호 약분했더니 51로 떨어지나 이게? 300이야? 거기다가 3하고 5만 곱하면 돼? 그럼 4,500만원? 그러네. 문제가 마지막 거 빼고 풀라는 얘기였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답이 안 나오면 다시 바꿔서 풀어야 돼.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짜리가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행에서 정사각형을 구동분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녀석을 색칠했대요.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 후에 색칠되지 않은 8개의 정사각형들을 또 구동분해가지고 또 가운데를 색칠했대요. 그렇게 됐을 때 8번까지 반복했을 때 색칠되어져 있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초항의 값은 여기 있는 둘레의 길이 값을 구할까? 여기는 둘레 길이가 몇이야? 그건 1이라고 하는 길에 4배 한 거니? 두 번째 값은 이거 8개만 구하려고요. 근데 한 변의 길이의 값이 몇이야? 3분의 1. 3분의 1이 4개 있는 거죠. 근데 개수가 8배가 되는 거니? 요 속에 세 번째 단계에 생기는 사각형의 둘레 길이 구할 건데 여기는 한 변의 길이 값은 누구지? 9분의 1이 4개 있습니다. 근데 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 생기는 거야? 64개? 느낌이 오는데? 그치? 등비수열인가? 계속 3분의 80 곱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 등비수열의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요? 8번 했을 때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요? 그럼 따라서 1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1이라고 쓰자. 1보다 크니까. 초항의 값은 4. 3분의 8에 항의 개수 8개. 분모의 값이 3분의 5. 범수를 계산했더니 5분의 12. 답이 몇 번이야, 그러면? 답이 4번이 답인가요?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633번이 근데 이런 유사한 문제가 학교 선생님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다 출제할지 쉬운 걸 출제할지 그건 모를 일이야. 내고 싶은 걸 낼 거야. 한 변일에 일자리가 된 정사각형이 최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사각형을 4등분해가지고 한 군데 색칠했습니다. 그 다음은 색칠되지 않은 3개의 사각형을 또 4등분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3개만 4등분하지 전부 다 4등분해 헷갈리게 만드냐? 나머지 3군데만 4등분해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만 색칠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은 색칠되어져 있지 않은 녀석이 지금 다 해서 9개인가? 9개를 또 4등분해가지고 한 군데씩만 색칠했다고? 되는 거 맞아요? 그랬을 때 문제를 푸세요. 10번째 거의 넓이를 구하세요. 지금 문제에 구한 거는 여기 색칠된 거 넓이가 S1이고 여기 색칠된 거 넓이가 S2고 여기 색칠된 거 넓이의 값 S3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 첫 번째 단계에서 색칠된 넓이, 여기 넓이 값이 몇이야?
네, 한 변 길이가 1이었으니까 저 넓이는 4분의 1이죠? 4분의 1짜리 하나였나? 네. A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거 두 개 더한 게 S2. A2의 값은 새롭게 색칠된 넓이만 구하려고. 여기 넓이가 몇이에요? 여기 하나 넓이가 16분의 1? 16분의 1이 3개 있나? 세 번째 단계에서 색칠되는 이 넓이의 값은 몇이야? 64분의 1이야? 16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64분의 1이 몇 개 있다고? 몇 개 있다고? 9개 있다고? 몇을 곱하는 거야? 등비수열이네? 이런 거 8개 더, 아니 몇 개야? 10개 더한 게 답이라고요? 따라서 10개 더한 녀석의 합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비의 값은 4분의 3, 초항의 값은 4분의 1. 1-4분의 3의 10승입니다. 항의 개수 10개니까요. 분모가 4분의 1에서 지워지나? 답이 3번이 답인가요? 이 문제 지난 시간에 했었냐? 어? 지난 시간에 풀어준 거지. 635번으로 왔습니다. 635번은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각 변의 중점 좌표 A1, B1, C1, D1을 기준으로 점선으로 만들어서 접었습니다. 근데 S1이라고 하는 게 뭐가 S1이야? A, B, C, D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접은 모양을 S1이라고? 이 그림이 S1이라고? 근데 S1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또 중점들을 찍어서 A2, B2 이렇게 점 찍어서 점선을 점선으로 접어가지고 만든 도형이 S2인가? 접었다가 핀다고. 접었다가 폈을 때 접혀진 선들의 길이의 총합을 L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L1의 값이 4루트이고요. L5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색종이가 없지 않은 이상은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잖아. 이게 어렵네, 어려워. 일단 L1부터 구해볼까? 이거 접었다 폈으니까 S1이라고 하는 거 이 사각형 접었다 폈다고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접는 선 4군데밖에 없다고? L1의 값은 여기 길이가 몇이야?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얘기했었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대1 대 루트 2라고요? 루트 2가 4개 있다고? 이제 L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L2의 값이 뭐란 얘기야? S2라는 도형을 만들게 되면은 원래 이거는 S1을 접었다 폈을 때 선이지. 그런데 이걸 접었다 다시 피게 되면은 여기만 선이 있는 게 아니네? 여기만 접힌 선인 줄 알았더만 여기만 접힌 선이 아니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여기만 딱 접힌 선일 줄 알았는데? 위에 걸 이렇게 접게 되면 뭐가 접힌 선이란 얘기야? 이 네 군데 말고 또 있다고 여기도 접힌 선이래? 왜? 왜 이게 접힌 선이야? 지금 이건 S1 여기가 왜 접힌 선이지? 여기 이 부분이 어디 있는 선인데? 이 부분이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일로 가? 네. 여기가 접혀진 선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이 선은 여기 있던 선이었던 거구나. 이 선 접을 거잖아 지금. 이제 접어지잖아.
접어지면 자국이, 여기도 자국이 생긴다고? 이해된 거 맞아요? 또 여기는 왜 선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여기 최초 여기 있던 선이 접게 되면은 열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여기가 접는 선이 되기 때문에 폈을 때는 여기 있던 선이 자국이 일로도 가? 그럼 여기만 접힌 선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끝까지 연결하는 선이 접는 선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네 개의 선이 추가됐다는 얘기인가? 이 선 하나 길이가 다 2인 거 아니야? 그럼 L2라고 하는 녀석의 도형에서 접힌 선 길이는 4루트라는 길이에 2가 4개니까 8이 추가되는 거야? 근데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여기를 접는 선으로 하는 거지. 네. 여기를 접는 선으로 해가지고 도형이 S3이라고 하는 도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네. 이게 S3이라는 도형인데 문제는 방금 접은 선은 이 선이 접은 선이었잖아. 이 선이 접은 선이었어 지금. 여기가 방금 접은 선이었거든?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인가? 여기 이 부분이 있지.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니? 여기가 여기라고. 아니, 우리 왜? 비면은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이 열로 대칭돼? 그럼 여기 있던 선하고 여기 있던 여기가 아니네. 이런 선들이 추가된다고 이런 선이 구조 아까 전에 보니까 아까 전에도 여기는 테두리만 여기는 사각형은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연장한 게 됐었잖아. 지금도 아마 여기 있는 선 이 네 개의 선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선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끝까지 펼친 선이 된다고? 이렇게 네 개만 있을까? 아이씨 선이 일치하지 않아. 이것도 생길까? 이 선은 접었을 때 일로 오니까 여기가 접히니까 이것도 접히겠네. 여기가 접힌 선이었으니까 이 선도 접히겠는데? 이런 선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인 줄 알아?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2분의 1? 그럼 여기는 2분의 3? 그럼 여기 길이의 값 2분의 3 루트 2? 여기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2분의 3 루트 2 더하면은 여기도 2분의 루트 2, 2분의 3 루트 2 여기는 전체 길이가 4 루트 2인가? 그럼 접힌 선 여기가 세 번째 단계에 접힌 선 여기 길이도 4 루트 2? 그럼 두 개 더해주면 8 루트 2만큼이 접히는 거네? 그럼 L3의 값은 기존에 접힌 선 4 루트 2 8 여기다 추가되는 길이가 8 루트 2가 되겠네. 그런데 이것들은 계속 몇을 곱하는 거야? 계속 루트 1을 곱한 건가요? 네. 그럼 다섯 번째 걸 구하라고 하니까 공비의 값이 루트 2 초항의 값은 4 루트 2 루트 2의 몇 승? 항의 계수 5개니까 루트 2를 5번 곱했더니 4 루트 2?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 분모가 1인가요? 4 루트 2 곱하기 4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서 유리화했다고? 이것만 산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거 먼저 곱할까? 8 3 루트 2 마이너스 1 28 루트 2 플러스 24 이게 좀 까다롭네요.
이해가 되는 거 맞니? 주웅이는 알쏭달쏭인 눈빛인데 종이신 종이 접는 게 이해가 잘 안 돼?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세 번째 공부하지 말고 아이씨 초기 등비술이네 이렇게 푸세요. 왜냐면 우리한테 책종이가 없으니까 어디가 접혀질지를 생각하는 게 이게 원래 이 문제가 추구하는 문제거든. 이게 접었을 때 여기만 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선이 생긴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나요? 이런 문제인데 이런 능력치는 보통 없어.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수 없으면 이제 끝장이야. 등차술이면 어떡하냐? 믿음을 가지고 등비라고 믿고 이거 풀어야 돼. 636번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값이 2가 되는 등차술이 있습니다. 등차술에 대해서 첫 번장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짝수번장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을 새로운 수열로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시행에서는 새로운 수열을 첫 번장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짝수번장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로 새로운 수열을 정의했습니다. 짝수번장들만 매번 제거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8번 반복한 다음에 얻은 수열의 12번장의 값이 46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수열의 공차의 값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네.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첫 번째 시행을 할 때는 원래 숫자는 최초의 숫자는 2 플러스 D, 2 플러스 2D, 2 플러스 3D, 2 플러스 4D 이렇게 하려고. 내 말 준비 되시는 거 맞죠? 근데 이 중에서 짝수 번째 것만 제거하는 게 1회 시행인가요? 그럼 짝수 번째 것만 제거하게 되면은 요거 지우는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장이 2 플러스 2D, 2 플러스 4D, 2 플러스 6D 이렇게 되는 건가요? 최초의 숫자는 공차의 값이 D라고 잡았죠, 우리가? 두 번째는 공차가 뭐가 되는 거야? 2D. 이번에도 짝수 번째 거 제거할 거죠. 그럼 2회 시행을 하게 되면은 남은 것들이 2 플러스 4D. 다음이 누구죠? 이렇게 되겠죠? 이건 공차의 값이 누구라고요? 세 번 시행하게 되면은 공차의 값은 공차가 등비술이네. 한 번 할 때마다. 세 번 했을 때가 2의 3승 D. 8번 하게 되면 공차의 값이 뭐가 되는 거지? 2 플러스 초항한테 이렇게 더해준 녀석의 값이 다음 항인 거네? 얘가 지금 8번 시행했을 때 공차야. 근데 문자 요구한 거는 12번장을 구하래? 12번장? 12번장이면 초항 2한테 이 녀석을 몇 번 더해야 돼? 11번? 이게 12번장? 지웅아 너 지금 이된 거 맞냐? 이 값이 46입니다. 2항 했더니 44. 그럼 D의 값은 64분의 1인가요?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637번으로 갔습니다. 637번은 일반항을 줬어. 졸라 친절해. 일반항이 주어져 있는 등차술대에서 AK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A1의 값은 3, 5, 7, 9, 11이 들어있는 5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돼. 앞으로는 AK의 값은 수열 AN의 항들 중에 2K 플러스 3개의 연속한 항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그런데 AK 플러스의 가장 작은 원소는 AK의 가장 작은 원소보다는 커야지만 돼. 근데 매번 이웃에 있는 두 개의 집합들은 한 집합에서 다른 집합을 뺀 집합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3개는 있어야 돼.
이게 세 개가 무조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세개 겹쳐. 어? 세개 겹쳐. 뺐을 때 세 개가 남으니까 두 개 정도가 겹친다는 얘기인가? 세개 빼고 겹쳐. 아무튼 해보자. 근데 A2의 값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뭐 말귀를 알아먹기 위해서 써보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A1의 값이 3, 5, 7, 9, 11입니다. A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A1에서 A2를 빼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다며. 그런데 A2는 수열의 항들 중에 몇 개의 연소 항들이라고? 얘가 내가 2대2 받는 건가? 네. 7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가? 7개인데 위에서 밑에 걸 뺐을 때 원소가 3개 남아야 돼. 그럼 누구부터 출발해야 돼? 9부터 출발해야지 3, 5, 7 3개가 남나요? 홀수 집합이지? 이렇게 해서 A2의 값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A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전히 A2에서 A3를 빼도 원소의 개수 3개라며. A3이면 원소의 개수 몇 개짜리 집합이야? 9개짜리 집합?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 이렇게 9개를 써야 돼? 마지막 9번째 게 누군데? 9번째 건 2식 증가하는데 8번 커진 16이 커진 건가? 된 거 맞아요? A4는 누구부터 출발해? 근데 이건 항이 몇 개 있어? 11개? 그럼 여기서 2식 10번 커져야 돼? 끝항은? 41? A5의 값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항은 몇 개 있어야 돼? 13개? 12번 커져야 되겠네? 24가 커졌으니까. 끝에 게 뭔가 규칙성이 있다? 그러면 A15의 집합과 AP의 값이 공통되는 게 없도록 하는 15보다 큰 자연수 P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아이씨, A15가 누군데 어떻게 알아? A15가 누군데? 15면은 151이라고? 처음은 누군데? 60 커지냐? 60 커지니까 첫 번째 값이 3이었으면 60 14번 커져야 돼? 6 곱하기 14가 84? 그럼 87? 이해된 거 맞죠? 근데 문제는 AP라고 한 집합과 공통되는 게 없어야 돼. 공통되는 게 없도록 하는 15보다 큰 자연수 P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제일 작은 자연수 P면 첫 출발은 뭐로 출발해야지 공통되는 게 없지? 그러네, 153으로 출발해야 되겠네. 그럼 3으로부터 60 몇 번 커진 거야? 150 커졌는데. 60 6 곱하기 25가 150인가? 그럼 60 25번 커졌다고? 그럼 P가 누구야? 25라고 할 줄 알았는데 1에서 25가 커져가지고 할만하죠? 아이고야, 이게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했어요? 모르는 문제는 1490번 1890번 1890번부터 질문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폈나요?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라고 하네. 첫 번째 값은 1이라고 얘기했고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 다음에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때 10번째 값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an 플러스 1 이거 좀 통분 좀 해보려고 분수값. 통분하게 되면 분자가 누구야? 플러스 분자가 누구라고? 1 그거 산수할 수 있잖아. 문제고 C에 쌤이 쓸 때 부모의 값 n 플러스 1제곱 따로 썼고요. 분자의 값은 인수분해하면서 작은 거 앞에 큰 걸 뒤에다 썼거든? 분모에 있는 an 값을 오른쪽에 곱하면 이게 n이라는 문자의 식인 거니? 네. n이라는 문자의 식이 지금 곱해져 있나요? 네. n이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으면 이게 5번 점화식인가? 네. 5번 점화식은 an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했었죠? 초항 초항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f1 곱하기 f2 곱하기 언제까지 곱했죠? C까지. 네, 이것만 하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100 곱하기 10번째? 네. 그러니까 10번째이 궁금하다면 첫 번째 1이래요? F한테 1 대입, 네모한테 1 대입하고 있습니다.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네. F한테 2 대입했습니다.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마지막이 뭐까지 대입해야 되는 거지? 99. 우리 10번째 한 거였는데 9까지 대입하나요? 이 새끼가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9까지 대입했으니까 10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11인가? 네. 그럼 곱하게 되면은 2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과 3분의 2가 지워져요? 네. 3분의 3, 3분의 4하고 4분의 3, 9분의 10이랑 10분의 9가 지워지겠네. 남은 것만 쓰면 되네요. 20분의 11? 네. 55가 남나?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2번 1900. 12 1912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바로 다음 문제. 바로 다음 문제요. 1891번은 좀 했었다고? 했을 때. 아닙니다. 아, 이건 an이라고 하는 세입값을 알고 싶다면 n이라는 문자 이제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fn이죠. 첫 번째 항 곱하기 fn한테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마지막 뭐까지 대입하자고?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fan이라고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n-1까지 대입하자고? 네. 그럼 이게 n팩인가요? 네. n팩의 값을 30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1의 값은 1팩이네. a2의 값은 2팩. 네. 그 다음이 3팩. 그 다음이 4팩. 그 다음 5팩인가? 네. 근데 5팩부터는 전부 다 30의 배수니? 네. 6팩의 값은 720도 30의 배수죠? 이것들은 30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만 합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30으로 나누기 하면 되겠다. 근데 이것도 두 개도 30회인가? 나머지의 값은 3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912번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진혁이도 없어요? 1912번으로 왔습니다. 1912번은 an과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첫 번장 an이라는 녀석은 첫 번장 1, a2의 값도 1인데 b1의 값이 지금 k라고 하거든? 그때 이걸 이용해서 점화식을 주긴 줬는데 b의 20번장을 뭐라고? 야, 까다롭네. 일단 a 값들을 대입해야지 어쩔 것이야. 잘 모르겠어. 대입했어. 세 번째 값은 누구래요? 그게 뭐냐고요? 네 번째 값은 누구지?
다섯 번째는 뭔가 규칙성이 느껴진다? 느껴져? A1의 값 1이었고 A2의 값 1이었고 지금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제곱에서 빼는 거잖아. 지금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 제곱 뺐으니까 여섯 번째 항은 일곱 번째 항은 여덟 번째 항은 어디서부터 규칙성이 있는 거야? 이런 규칙성인가? 맞아요? 처음 1, 1부터 출발하긴 하는데 빵 마이너스 1 플러스 1, 빵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식을 이용해서 B20을 구하라고? 그럼 B2의 값이 누군데? B1의 값은 K라며. B2를 알고 싶다면 A1 1에서 K를 뺀 다음에 지금 N값한테 1 대입한 거야? 누구야 그게? B3의 값도 구하려고 봤더니 N값한테 2 대입한 거지. A2 1에서 2-K를 빼? 그럼 이게 K네? 맞나? K-1? K-1한테 2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이항에서 생각할까 차라리? Bn하고 Bn 플러스 1을 더한 값은 An 플러스 n이 나와야 돼? 그러면 지금 A3의 값 더하기 3, 3인가? 그럼 더해서 3이 나와야 돼? 더해서 3 나오려면은 2-K라고? N값한테 3을 대입하면 선생님한테 살인 욕구가 들지 않게끔 빨리빨리 이해합시다. 그 다음 B5의 값을 궁금해하거든? B4 더하기 B5는 A4 더하기 4, A4 더하기 4는 3. 이거 두 개 더해서 3 나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B6의 값을 구할 겁니다. 다섯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 더하기 5, 6. 지금은 더해서 6이 나와야 돼. 이거라고? 6 대입했더니 B6, B7을 A6 플러스 6 더해서 6 나와야 돼? 6 나와야 되니까 네. 뭐야 지금 이거 더해서 뭐 나왔다고? 지금 더해서 밖에 더하고 있냐 지금? 더해서 6? 더해서 6이라고? 혹시 뭐야 왜 3, 3개야? 뭐 실수한 것 같은데? 첫 번째 항은 K였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더하기 1이니까 2,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은 3. 여기 헷갈려. 1 더하면 2, 1 더하면 3, 1 더하면은 이제 지금은 2 더했으니까 3, 3 더했으니까 3, 4 더했으니까 3, 5 더했으니까 6, 6 더했으니까 6, 7 더했으면은 6, 8 더하면은 아니지, 8 더하면은 9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구나. 이걸 20번째까지 어떻게 하냐? P8의 값은 누구라고 지금? 3세개, 6세개. 이제 9가 돼야 되나? 9가 나와야 되니까 K 플러스 4? 어이씨, 언제 하냐, 이거를? 이제 슬슬 괴로운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네. A9의 값은 빵. 그러면 A9 더하기 9의 값은 9.
더해서 9 나와야 되니까. 아이씨, 앞으로 10번 더 가야 돼. 돌겠다. 뭐가? 그 다음 또 9여야 되니까 A10의 값은 마이너스 1, 10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9, 9 3개. 아, 2, 3 3개, 6 3개, 9 3개 이런 건가? 그 다음 12 3개인가? A11의 값은 1이니까 11 더하면 10, 12 이런 식으로 3개, 3개, 3개 나오나 보네. 그럼 B11의 값은 이번에도 9니까 K 플러스 4? 뭐 잘못했나? 맞지? B12의 값은 8-K. B13의 값은 B14의 값은 요 값이 12. 이 값은 9지. 9 3개, 12 3개. 그 다음 15가 3개겠네? 아, 이제 괴로운데, 아이씨. 이쯤에서 그만하자. 야, 씨, 이렇게 다 하려고 봤더니 이거 바보짓이잖아. 홀수 번째 것만 보면은. 규칙성이 뭐야? 아, 3개씩 있어? 짝수 번째 것만 보면은. 이거야? 그럼 B16의 값이 누군데? 2-K가 몇 개 있었어? 2-K는 2개, 5-K가 3개, 8-K도 3개겠지? B18의 값은 누굴까? B20은 누굴까? 그 B20의 값이 몇이라고? 그 K의 값은? 괴롭죠? 근데 이게 더 쉬운 거 아니야? 쓰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제일 쉬운 거야. 하나 때려쳤어요? 네. 자, 그 다음 프로그램 문제는? 1926. 1900, 98번이 98번. 68? 1958번 전에 있은 얘기하세요. 지웅이, 진혁이 1958번 전에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진혁이 뒤에 고난도 아예 손도 안 댔네. 없어요? 1958번 다시 한 번요. 35번. 35번. 35는 수학적 귀납법의 빈칸 채우기입니다. 시그마가 있을 때는 n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 좀 많이 헷갈립니다. 지금 써있는 녀석은 여기다가 m을 갖다 대입한 게 등호가 성립한다고 써있네. 그리고 n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의 좌변이지. 이게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의 우변이지. 빈칸은 가하거나 2개밖에 없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를 채우라는 얘기구만. 그럼 달라진 거라고는 n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한 거 하나를 따로 썼다는 얘기 같은데? 이건 1부터 m까지 대입한 거고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걸 따로 쓰세요. 모든 k 값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걸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가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은 앞에 건 2n 플러스 1이고 여기 k 값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지? 1이라고? 네. 끝이네. 가는 이거 곱하기 1이니까 2n 플러스 1이네.
근데 나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건 그대로 쓴 거야? 네. 나인데 내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데 너희 눈에는 똑같아 보이니? 3하고 1이 달라졌네. 그럼 여기서 3하고 1이 달라진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얘기구만.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M까지 여기는 3의 값하고 1의 값이 달라지게 되면은 1로 왜 바꿨지? 여기 있는 게 2M 플러스 1이니까 그 2M 플러스 1을 이걸 쓴 모양이지? 그럼 달라진 거는 2K-1 장난 아닌데? 나 지금 요거 얘기하는 중인데 요거 나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니? 그 뒤에는 2m 플러스 1이 있었죠? 여기에 중간 과정을 생략했대.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m까지 2k-1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제곱이랑 플러스 4 곱하기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있나?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내가 지금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한 건데 됐어요? 그 중에 이렇게 곱한 녀석의 값은 여기 써놨다는 얘기인가? 네. 시그마 k 값이 1부터 m까지 2k-1 곱하기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제곱은 있다고? 더하기는 따로따로 쓸 수 있나? 네. 근데 요렇게 썼다고 지금 뭘 바꿀 끄집어야 했다는 얘기야? M1K를 만들려고? 이 4까지 포함해서 이거? 4 더하기 4는 8이니까 8을 8로 묶어줘야 되나? 내가 이거 맞아요? 네. 이거하고 이거 곱한 녀석의 값을 8을 앞으로 내보내고 시그마 K 값이 1부터 M까지 2K-1 곱하기 M 플러스 1 마이너스 K라고 썼다고? 그렇게 썼을 때 앞에 나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8이라고요? 이런 거 맞아요? 네, 거기까지만 빈칸입니다. M 플러스 1하고 8인데 3 대입했으니까 4 그랬네요. 3 대입했더니 시그마 했을 때가 이 플러스는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문제는 58번 전에 있나요 없나요? 용기 58번 전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니네 지금 수학 듣기 넣고 빈칸 채우기 괜찮아 한다는 얘기네? 자 58번으로 갔습니다. 58번이 이것도 약간 좀 어렵다. 구하고 싶은 거는 127번장과 128번장을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쌤 생각에는 아마 합한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 두 개를 더해보면 짝수 번째 게도 작고 홀수 번째 게도 크니? 맞아? 에이씨 홀수 번째 게도 작고 짝수 번째 게도 큰데? 그럼 바로 더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이 값은 모든 n값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내가 쓴 거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보자.
두 개를 더하면 AEN-1 더하기 AEN 값이 누구란 얘기야?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은 지워지는데 요거 지금 이해되니? 나 두식 더하기밖에 안 했는데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이걸 이용해서 바꾸려고요. n값이 누구란 얘기야? n값이 64니까 2 곱하기 63 더하기 64란 얘기네? 다시 n값이 누구란 얘기야? 32? 이거 하나 늘어나겠지? 다시 n값이 16이란 얘기인가? n값이 8입니다. n값이 4입니다. n값이 2라고? 됐어요? 더 이상 못 바꿉니다. A1 값은 1이라면서요. A1 값 1이면 A2는 누구예요? 1이요. 그래도 64한테 2배 하라고요? 네,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60번이 60번으로 왔습니다. 60번은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무슨 수열이지? 네, AN은 조화수열이네, 역수가 등차수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역수의 값에 공차의 값이 누구야? D. 그 D가 누구냐고. 10번 경과했을 때 10이 커졌어? 10번 경과한 게 10이 커졌으니까 공차의 값 1인가요? 그럼 공차 알고 있어. AN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은 역수체도 초항의 값은 1이죠. 20번이 이거 잘못 봤어? 아, 20, 차이값이 20이네. 차이값이 20이어서 공차의 값이 2였군요. 초항의 값은 1, 공차의 값은 2. EN-1인가? 그래서 AN 값은 EN-1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대입했습니다. 시그마 N 값이 1부터 10까지 AN 값은 EN-1분의 1, AN 플러스 1의 값은 분모의 차이 값은 2. 분분수 만들 때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제 1부터 10까지 대입하게 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마지막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네. 앞에 3분의 1부터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거 잘못 썼네. 5분의 1 다 지워지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1분의 20? 21분의 10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73. 지웅이도 깨끗한가요? 공부 안 하나요? 수행이 6개. 네. 몇 번이라고 하셨죠? 73번부터 끝까지. 73번도 끝까지 다 모른다고요? 용기는 풀어져 있나요? 한 장만 빼고 다 풀어져 있다고요? 용기는 몇 번까지 풀어져 있어요? 64번. 한 장 반이 아니잖아, 그죠? 한 장 반 맞네. 64번까지 풀어져 있다고요? 너는 여보세요. 너는 73번부터 모르고요? 네. 이거 어떡하지? 일단 73번 먼저. 73번으로 갔습니다. 진혁아, 네. 자꾸 도전하면 할 수 있어. 73번은
문제가 좀 길어 보일 뿐이지 되게 쉬운 문제야. 되게 많이 쉬운 문제. 1행에는 2, 3, 6 세 개의 숫자가 있고 다음 행에 나열된 숫자 1열에는 2를 쓸 거고 2열부터는 n번째 바로 위에 있는 행에 나열된 숫자에 2를 곱해가지고 숫자를 나열하겠습니다. 1행에 2, 3, 6이 3개가 있었는데 거기다 2배 한 것들은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데 2배 된 숫자가 써 있고요. 처음엔 무조건 2라고 쓰겠네요. 3행으로 넘어갈 때도 원래 4개의 숫자에 2배 한 것들은 4개의 숫자들은 2배 한 거 쓸 거고요. 제일 앞에는 그냥 2를 쓰겠대요.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은 첫 번째에는 지금 3개가 있지. 두 번째에는 4개가 있니? 세 번째에는 5개의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행에 나열된 게 필요한데 10행에는 숫자가 몇 개 있을까? 10행에는 12개가 있을까? 근데 10행에는 6이라는 숫자를 계속 2배 했을 거 아니야. 2배씩을 몇 번 2배 한 거야?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6한테 2를 9번 곱한 게 마지막 숫자겠네? 바로 앞에는 그 바로 앞에는 마지막 세 개는 이거네.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숫자가 있지. 여기서부터 출발한 이 숫자가 2를 몇 번 곱한 거지? 여기서부터 출발한 숫자는 2를 몇 번 곱한 거야? 제일 앞에 2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의 거듭제곱인 것 같은데? 2의 1승부터 2의 10승까지 10개? 거기다 이거 2개 추가적으로 더하라는 얘기네. 이것만 구하면은 2-1분의 초항의 값은 2, 항의 개수 10개, 뒤에 2개는 근데 앞에 있는 거는 분모는 1이니까 필요 없고 2의 11승 마이너스 2, 2의 11승이 4 곱하기 2의 9승인가? 답을 쓸 때 2의 9승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p의 값이 13이라는 얘기예요? 할만하죠?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첫 번째 값은 0, 두 번째 값은 등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이 누구지? 세 번째는 마지막이 p-까지 대입하라고? 마지막이 p-를 대입하면 p번장이 p-1번장보다 1만큼 커진다고? 그럼 끝에 보면은 p-1번장 끝이 p-를 대입했더니 p번장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일씩 커졌다고? 첫 번장이 빵이었고 두 번장 1이었으니까 p-1번장은 p-2, p번장은 p-1이 나오겠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지? 주기가 p란 얘기인가? 그럼 p 플러스 1번장은 다시 첫 번장과 똑같아지는 건가? p 플러스 2번장 2p번장은 계속 위에 거랑 다 똑같아. 마찬가지 주기가 p라서 2p 플러스 1번장 2p 플러스 2번장 쭉 해가지고 3p번장까지도 지금 각각 0, 1 이렇게 똑같이 나갈 거야. 주기가 p니까.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도 다 p- 똑같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첫 번째. 이 K번장하고 K번장은 언제나 2배 관계 있나요? 선생님, 네 번장의 값은 3이고 두 번장의 값은 1인데요. 저기다 1 대입하게 되면, 저 2 대입하게 되면 네 번장의 값이 2 곱하기 A2인데, 성립하지 않는데요? 발레가 있으니까 틀렸죠? A1부터 AP까지 더하라고?
A1부터 AP까지 다 합한 거 2분의 항의계수 P계 초항 빵 끝항 P-1 맞는 건가? 네. 네. 그 다음 녀석이 거 무엇을 더하래? P 제곱 이런 녀석 몇 개를 더하래? K 이거 K개 더하래? 그럼 맞나? 네. 한 환경보호단체에서는 호수 A의 오염물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호수 A에는 산업 폐기물에 의한 250톤의 오염물질이 있고 매년 초에 3분의 50톤의 오염물질이 새로 쌓입니다. 이 오염물질들을 매년 광산화에 의해서 10%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이 언젠지를 몰라. 현재 호수에는 A만큼 있다며. 네. 그게 연초인지 연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애매해. 그래서 문제를 출제한 놈이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해 줬으면 고민의 여지가 없는데 출제한 놈이 고민을 남겨줘서 두 번 풀래. 먼저 연초에 현재 첫 번째 연초에 A만큼 있었다고 친다면 오염물질이 1년 동안 광산화를 거쳐서 10%씩 줄어들어? 그러면 첫 번째 1년이 경과한 다음이 현재가 0년초라고 할게. 1년? 지금 250 아, 호수 A라고 했지. A가 양이 아니지. 현재 250톤인데 그게 첫 번째 초가 250톤 있었다고 한다면 1년이 경과했을 때 나를 드니? 이러면 헷갈리려나? 이렇게 할까? 첫 번째가 초가 현재 두 번째 초에 여기서 10%가 줄어들어? 10%가 줄어드니까 이건가? 이게 10% 줄어든 양? 2년 초에는 얼마가 되느냐? 3년 초에는 또 10%가 줄어들어? 그런데 또 새롭게 쌓이는 게 있어? 이만큼이 줄었을 텐데 10% 줄었을 텐데 3분의 50이 추가되는 거야? 3분의 50이라고 하는 것도 줄어들어? 근데 새롭게 또 3분의 50이 연초에 쌓여? 이런 거 맞아요? 더하는 거 다시 한 번요. 3분의 50을 먼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건데 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을 일단 풀고 있는 중이었어요. 현재 시점이 연초인지 연말인지 몰라서요. 현재 시점이 첫 번째 초가 현재 시점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년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이면 11년 초냐? 네. 10년이 경과한 시점이 11년 초인데 이것도 좀 애매하다. 3분의 50이 또 쌓이는 거지. 250 곱하기 0.9에 몇 승을 해야 돼? 아, 이건 10승 해야 돼? 3분의 50한테 0.9에 9승을 곱한 것도 있을 거고 3분의 50한테 0.9에 8승을 곱한 것도 있을 거고 쭉 해가지고 3분의 50에 0.9배 한 것도 있을 거고 마지막에 3분의 50도 있니?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때 오염물질 양의 값을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이것들이 항이 몇 개야? 그럼 첫 번째 250 곱하기 0.9? 0.9에 10승?
0.9의 구승이 0.4라고? 0.4한테 0.9 곱했더니 0.36? 네. 250 곱하기 0.36? 약분하면 뭐가 돼? 이게 20분의 내가 지금 5로 약분한 거지. 20분의 50? 2분의 5? 2분의 5니까 몇이야? 180? 네, 90. 뒤의 값의 합의 값을 구하려고요. 초항의 값은 3분의 50, 공비의 값은 0.9라고 잡으려고요. 1-0.9분의 초항의 값은 3분의 50, 항의 개수 몇 개야? 0.9의 10승이 0.36이었나? 네. 그럼 0.1분의 0.64? 10분의 64? 10분의 64? 10분의 64가 2로 약분했더니 5분의 30. 아, 이거 약분하면 10인데. 9 플러스 3분, 90 플러스 3분의 320? 딱 떨어지지 않지? 그럼 바꿔서 풀어야 돼, 이제. 자, 현재 시점을 현재 산업 폐기물 250톤이라고 하는 게 연초에가 아니라 연말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연초가 아니라 현재 시점이 연말이야, 그냥. 현재 시점이 연말이고 첫 번째 현재 시점이 연말이어서 250톤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첫 번째 초에는 연말과 하루만 차이나. 하루만 차이 나서 250톤에다가 3분의 50톤이 연초에 추가됐어. 250톤은 1년 동안 광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전히 250인 거고. 말이 되니? 근데 두 번째 초에는 얼마가 돼 있는 거지? 250 플러스 3분의 50에 둘 다 0.9를 곱해야 돼?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거랑 유사해서 이것만 쓰고 10년, 11년, 10년 후로 갈게요. 이건 250 곱하기 0.9의 제곱이 될 거고 3분의 50도 0.9의 제곱이 될 거고 3분의 50? 아, 이거 3분의 50 빼먹었지. 마지막에 플러스 3분의 50이 하나 더 있죠. 이제 10년이 경과한 시점이 10년 경과한 시점은 10년 말이 10년이 경과한 시점인가? 11년 초에는 250 곱하기 0.9에 9승? 3분의 50 0.9의 9승부터 시작해서 3분의 50까지 있다고? 근데 1년이 경과했으니까 광산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야? 10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는 광산화 작업은 연초가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한 시점 연초가 아니기 때문에 3분의 50을 더하지는 않을 거죠. 자, 이제 이거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럼 방금 전 거에 그냥 0.9만 곱한 거야? 0.9는 나중에 곱하고 이걸 더할까? 나 지금 이거 먼저 구한 다음에 나중에 0.9 곱하려고요. 250 곱하기 0.4? 5분의 2? 몇이야? 5분의 2면 100이야? 그 다음 녀석값 이거 좀 더 하려고요. 항의 개수는 1- 공비의 값은 0.9, 초항의 값은 3분의 50.
1 공비 0.9에 항의계수 10개? 맞아요? 이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느낌이 싸하다. 0.9 곱하기 100 플러스 0.1분의 아까 왜 0.1이 아니었지? 아까 내가 아까 분모 0.1 맞았냐? 맞았지. 10분의 0.36이니까 10분의 64. 느낌이 싸한데? 5분의 32. 3의 수 안 나와. 0.9랑 곱하니까 약분이 되겠구나. 나오겠다. 이 10분의 64면은 5분의 32. 3분의 320. 0.9 곱하기 100 플러스 3분의 320 몇이야? 앞에 건 90인데 뒤에 건 3 하나 약분하고 96? 네. 그럼 186톤인가요? 이 현재 시점이라고 하는 시점이 언젠지를 몰라서 방향을 바꿔서 풀어야 돼. 이게 그지 같아. 답이 나올 때까지 바꿔서 푸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문제가 빨리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서술을 똑바로 서술해주면 좋거든. 애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그래서 그런 말이 똑바로 시점을 정확하게 안 주면 답이 객관식 문제 답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 자체는 오류라고 봐 선생님은. 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앞에 문제 중에 풀어줄 만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 주어있는 풀어야 다 맞췄어? 네. 몇 개는 몇 개는 안 풀었다고? 안 푼 문제가 몇 번인데? 17번. 67번으로 갔습니다. 67번은 용기도 안 풀어져 있는 거죠. 이건 좀 이거 내가 풀어줬어요? 네. 또 안 풀어진 문제는 18부터 71. 68번이 이것도 해줬어요? 69번도 풀어줬어? 다 풀어줬어? 71까지 풀어줬다고? 72만 풀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72번은 PQR 꼴의 점화식인가? 세 개 더한 녀석은 빵 맞아요? 그럼 쓸 때 AM 플러스 2 빼기 AM 플러스 1은 네, 첫 번째 쪽에 세 번째 쓸 거지? 요게 지금 무슨 수열이죠? 네, n번장한테 n 플러스 1번장이 되기 위해서 2분의 1 곱했으니까 공비가 2분의 1 등비수열. 얘는 초항이 누구야? A2-A1이 초항이야? A2의 값이 2A1이니까 A2에서 A1을 빼면은 초항의 값은 A1, 공비의 값은 2분의 1인 등비수열. 근데 A1이 누군지 몰라. 근데 다시 이 녀석은 AM 플러스 1번장의 값은 n번장 더하기 A1 곱하기 2분의 n-1승이에요? 내가 필요한 건 8번장이고요. 이건 n이란 문자의 식이 더해진 녀석 4번 점화식 요게 fn입니다. 4번 점화식이니까 내가 n번장을 구하고 싶다면 첫 번장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네, n을 k라고 바꿔쓰기 fk 여기다 8만 대입하면 되겠네. 8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8번장이니까 a1 더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7까지 a1 곱하기 2분의 1에 k-1승 원래 a1은 있던 값이고 뒤에 건 공비가 2분의 1인가요? 네. 이 수열의 초항은
K한테 1, 2반 초항은 A1? 1-0B 2분의 1의 몇 승? 네, 항의 개수 7개니까. 분모의 값은 2분의 1. 번분수 계산했더니 2A1. A1 더하기 2A1 곱하기 이거 산수해버릴까? 128분의 1? 아니 128분의 1 뺐으니까 128분의 127. 그럼 이 약분해주면 64분의 127. 그게 누구라고? 통분한 게 64분의 191 맞아? 네. 그래서 A1의 값은 64라고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럼 고난도 문제 중에 스텝 3는 다 했고 스텝 2 중에서 안 풀어진 문제가 없다고 다 풀어졌다고? 고쟁이가 다 풀어져 있죠. 다음 시간에 수열의 합 어디까지 풀을 수 있죠, 고쟁이? 수열의 합을 끝내올 수 있다고요? 금요일까지? 3단계 빼고? 네, 그럽시다. 고쟁이 3단계 빼고 다 풀어봅시다.